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3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은 그 모습이 아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기자들 앞에서 30분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좀 외교적 결례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을 꼬드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은 내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싸움을 붙이는 아주 외교적으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인데, 하여튼 문 대통령은 적답을 피했습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두 사람만의 회담이 한 20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역을 생각을 하면은 각자 한 10분 정도씩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10분 정도죠. 10분 정도.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김정은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에, 이 단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해야죠.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또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대 단체를 어떻게 우방국, 그것도 동맹국보다 먼저 앞에 내세우는 북미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벌써 이 말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14시간이나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20분 정도밖에 대화를 직접 나누지 못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코치를 해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추궁을 당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의 불신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 중에서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아주 어색한 한미 정상회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역사상 가장 희한한 회담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회담이 없을 것이다. 또는 연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체제 보장, 김정은을 살려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김정은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를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경고를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관계로 비화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그 무역 역조 현상, 약 5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하여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세를 강하게 더 매기는 이 조치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 중국이 좀 굽히고 들어가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어느 정도 협상에 도달했다라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무역 이야기를 꺼내더니 아직 멀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 무역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즉 중국이 나서가지고 김정은을 꼬드긴다든지, 중국이 나서가지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접경지대에 구멍을 내가지고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도록 한다면은 좋다.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더 강화하겠다. 최근에 합의한 거 그 무효로 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싸움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판도라 상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힘으로는 이 판도라 상자를 닫을 수가 없어요. 시진핑이 끼어드는 바람에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앞에 가서 김정은이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트럼프 그 자리에 있었던 폼페이오, 볼트는 속으로 아주 냉소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문안에 대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입장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김정은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전해주면은 아주 황당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이상으로 열심히 지금 접촉하면서 실무자들이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중간에서 해설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의용 특사가 만나고 와서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때 중개자로서의 역할은 그때 끝난 겁니다. 문제는 그때 중개가 애매하게, 아니 좀 이상하게 됐다는데 오늘날 이런 복잡한 사단의 시초가 이루어진 거죠. 정의용 특사는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보고를 받고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이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가 핵 동결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라는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정확한 전달이 아니죠. 김정은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전달,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잘못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중개자 역할도 하지 못했는데 또 미북 사이에 열심히 지금 대화하고 가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중재자의 역할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북미 회담이란 말을 미북 회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중재자 역할은 포기해야 됩니다.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중재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편이라고 봅니다. 적편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 논리적으로 맞죠.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는 게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흘리는 피와 같이 흘린 피가 미국 젊은 군인들 5만 명의 피가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피를 흘리게 한 좌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 말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경멸을 받겠습니까? 의심뿐만 아니라 경멸을 받게 되는 거죠. VOA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주 차갑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북 회담을 제안하며 펼친 매력 공세 노선을 이제는 공갈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공갈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미국과 한국 간의 균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드 전 백악관 보좌관이군요. 백악관 보좌관도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북 회담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만큼 한국이 미국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더라도 회담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회담을 북한은 선전도구로 이용할 것이다. 회담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그 뒤에는 북한식으로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선전도구로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딘 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우방국이 어디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가 이익을 보장해 줄 나라가 북한인지 미국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혈맹관계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따를 것인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가한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선택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한국 자유진영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예요. 해온 이야기가 이제는 워싱턴에서도 와글와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와 손잡았던 정몽준 후보가 투표 하루 전날에 그 연대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중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리는 역할을 하겠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은 한미동맹이 깨진 다음에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없앤 다음에 해야지. 동맹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통의 적을 가지고 공통의 적, 북한을 공통의 적, 김정은을 공통의 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 동맹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가 없고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외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해주는 이유가 있다면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뒤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고서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미국을 배신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중재자를 넘어서 김정은의 심부름꾼,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국가적 불행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